여러분, 내 집 마련 정말 평생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자칫하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바로 이 부분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오늘 그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641.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정부 조사에서 딱 걸린 위반 행위, 그 총 건수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숫자 하나가 바로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인데요. 근데 말이죠, 이 지역주택조합 도대체 어떤 제도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걸까요?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개념 자체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집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직접 땅 사고 아파트를 짓자 이겁니다. 건설사 이윤 같은 중간 비용이 싹 빠지니까 이론상으로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저렴한 내 집이라는 희망,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조합원들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정부가 지난 여름 딱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 조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고 소문난 8곳을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특별 합동 점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큰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전국의 수백 개 조합을 싹 훑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전국 전수 점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는 깊게, 다른 하나는 넓게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8개 조합을 아주 탈탈 털었던 특별 점검의 사건 파일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와,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시공사들이요, 아무런 계약 근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니, 약속한 돈은 이미 다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더 내놓으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액수들 좀 보세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A조합은 무려 934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요. B조합은 계약서에도 없는 물가 상승을 핑계로 33억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계속 털어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공사비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점검 대상이었던 8개 조합 전부에서요. 조합원들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짜 말 그대로 노예 계약이라고 할 만한 불공정 계약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조항들 한번 보세요. 진짜 얼마나 일방적인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려고 해도 냈던 돈은 한 푼도 못 돌려받아요. 또 시공사가 잘못해서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심지어 소송을 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딱 정해준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건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수도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그냥 완벽한 덫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8개 조합을 깊게 파본 결과였잖아요.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전국적으로는 상황이 어땠는지 그 최종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맨 처음 봤던 그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396개 조합을 쫙 훑어봤더니 무려 641건의 위반 사항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건 그냥 몇몇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업계 전반에 문제가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문제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위반 유형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뭐죠? 바로 정보 공개 미흡비입니다. 무려 30.7%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조합원들은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한마디로 깜깜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결국 공사비 멋대로 올리고 불공정 계약 맺고 이런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불투명성에 있었던 거죠. 정부는 당연히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강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죠.
보시는 것처럼요, 사안이 아주 심각한 70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해달라고 형사고발을 했고요. 280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당장 바로잡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죠? 자, 이렇게 문제 찾고 처벌도 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이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단계, 9월까지 아직 점검 못한 곳들 싹 다 끝내고요. 2단계,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합원 모집 기준부터 아주 깐깐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연말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종합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국토교통부의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번만큼은 뭔가 제대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데 과연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소중한 꿈이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